김성환의 맛집 홈런. 오늘은 광산구 우산동에 제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고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특별한 고기 맛을 보기 위해서 이 식당에 줄을 쓸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는다고 합니다. 과연 그 특별한 고기가 어떤 맛인지, 어떤 고기인지 제가 눈으로 직접 가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소상공인을 응원하고 광전남 곳곳의 맛집을 소개하는 김성환의 맛집 홈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맛집 홈런의 초대 손님은요, 최동석 창업 전문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예. 네. 자, 오늘은 전국을 돌며 창업 전문가로서 활동하는 최동석 대표님을 모셨는데요. 우선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코리아라는 회사에서 예. 이사를 맡고 있고, 저희 회사가 이제 뭐 브랜드 컨설팅 그리고 또 창업을 또 도움을 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 광주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상권이고 모든 걸 전부 파악을 하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창업을 도와주는 그 네, 컨설팅을 하신다 이런 네,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자, 저 창업 전문가로서 보니 전국 팔도를 다 돌아다닌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면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십니까? 오늘도 제가 지금은 현재 충남에서 살고 있는데요. 원래 충남이 고향이. 네네네. 예, 아닙니다. 아니네. 고향은 예. 전남 목포인데. 예. 제가 이제 충남에 또 일 때문에 이제 올라가가지고. 뭐 거의 월화수목 금토까지는 지방 출장을 다닙니다. 그래요. 네, 주말부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월요일 날 나와서 이게 뭐 타지 출장 다니고,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저녁에는 항상 이제 오후에 가서 이제 애기 데리고 와서 집으로 가셔서. 네, 또 이제 가족들하고 이렇게 보내다가 또 월요일에 또 일과가 시작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네네. 그러면 뭐 가정 아빠로서는 조금 빵점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아직 아기가 어려서 5살인데요. 엄마한테 네네네. 보는 근데 반대로 이제 뭐 한 결혼한 지 한 6년 되는데 6년 동안은 그렇게 살아서 또 와이프가 배려해주고 와이프도 지금 자영업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저를 이해를 많이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일주일에 저도 이제 6경기씩 하러 다닌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야구, 프로야구 네. 하면서. 근데 집에서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짜증을 낸다든가 그러면 네. 정말 남자들이 밖에서 일하기 어렵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표님께서는 이렇게 그 가정에서도 네. 그 내조가 있기 때문에 마음 네. 편안하게 일주일 내 출장 다니면서도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네. 생각하는데 네. 이번 기회에 그 사모님한테 감사 표현 한번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아니, 너무 뭐 어제는 뭔 일로 아이가 이제 방학이어서 예. 이제 뭐 유치원 방학이어서 제가 이제 어제는 오랜만에 있었는데 항상 너무 고맙죠. 그리고 너무 실은 뭐 이따가 뭐 얘기 나누면서 뭐 말씀드릴 내용도 있을 텐데 네. 엄청 이렇게 좋은 환경에 살지 않았는데 어찌됐든 열심히 살다 보니까 좋은 일도 많이 생겼고 이제 와이프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엄청 고맙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좋은 길로 안내해 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 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네.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게 젊은 분들이 네네. 이게 왕성하게 활동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그 가정 그 일을 지금 분담을 해서 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어떤 때 보면 좀 걱정스러울 때가 있어요.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그 같이 협업을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일주일을 그냥 그 객지로 다니면서 스케줄을 소화하니까 네네네. 좀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 간절한 청년을 돕는 네네. 또 특히나 어려움에 처한 청년들을 돕고 일을 하고 싶다는 게 네. 철학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으신가요? 잠깐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 엄청 가난하게 살았어요. 제가 근데 이제 저도 36살 때까지는 열심히 살았는데 저한테 기회가 오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분 제가 이제 이렇게 항상 존경하고 많이 도움을 받았던 저희 계시는데 네. 그 분이 철학이 정말 많이 젊은 청년들한테 창업도 시켜주셨고 네. 많이 도와주셨던 분이세요. 근데 그거를 도움을 이제 제가 지원을 받아서 도움을 주다 보니 도와준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정말 제대로
된 사람들한테 도와줘야 되고 간절한 사람한테 도와줬는데 아무한테도 주다 보니 망하기도 하고 또 안 되면 탓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청년 창업이라는 회사가 사실은 청년 창업 회사는 아닙니다. 저희도 이제 개발업 쪽에 있지만 그때 또 도움을 줄 때 기왕이면 이 사람한테 잘 되게끔까지 옆에서 도와줘야 되겠다 하면서 창업 컨설트까지 연결을 해주다 보니까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그 찾았던 게 간절하고 또 정말 창업이 진짜 어렵지 않습니까? 또 그렇죠. 10개 하면 8, 9개가 망하는 게 요즘에 창업인데 근데 그분들한테 기회도 주면서 정말 재밌게 잘할 수 있게끔 도움을 몇 번 주다 보니 그게 이제 좀 좋았던 결과물이 돼서 지금도 계속 이렇게 오픈을 시키고 있고 또 도움도 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좀 궁금한 게요. 네네. 이 아무래도 이제 젊은 청년 창업자들한테는 네.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자본이 이게 많지 않다는 것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소자본으로서 창업을 하는 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자칫 잘못하면 홍보 부족이라든가 네네. 또 이치 선정에서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도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일례로 제가 2년 전에 그 각 지자체 한 군데서 청년 창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뭐 1인당 3천에서 5천만 원 지원을 해줬는데 제가 이제 거기 강의를 나갔었어요. 근데 네. 저는 그분들한테도 처음부터 창업 쉽지 않다. 그냥 시에서 이렇게 지자체에서 돈 준다고 해서 무조건 이게 잘 된 거는 천만의 말씀이다. 그럴 근데 것 그 같아요. 지나고 나니까 보니까 또 그 팀들도 그나마 거기는 지자체는 좀 잘했어요. 그 월세도 완전히 부담금이 적게 줬고 또 1년 있다가 또 지원금을 한 번 더 주면서 버텼지만 재미를 봤던 친구, 성공했던 친구가 없더라고요. 보면서. 근데 네. 그런 것들 보면서도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직접 회사에서 브랜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창업할 때 저희는 뭐 식당들하고 이런 고깃집들, 이런 중국집들도 가지고 있는데 5천만 원 다 미만으로 잡았어요. 네, 그래야지 대중적으로 다가가기도 쉽고 또 그 회수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프랜차이즈 요즘에 하는데 뭐 1억에서 2억씩 드는데 장사 안 돼버리면 그걸 그렇죠. 회수하는 시간이 너무 네. 걸리거든요. 저희는 이제 무자본 아니면 소자본으로 하게끔 해서 상당히 빠르게 회수하면 장사도 재밌고 돈을 버는 재미도 훨씬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네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메리트가 좀 있는 것이 아닐까 네네. 또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나 싶은데요. 네네. 그 6년 동안에 200개 이상을 창업을 했다고 했어요. 네네네. 그 200회를 어떻게 창업을 시켜줍니까?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네. 말씀드렸던 저희가 제가 속해 있던 회사가 네. 이제 지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민간 사업자가 회사가 이렇게 창업을 시켜주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제가 엄청나게 이제 창업을 많이 시켰었죠. 회사에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네. 근데 거의 보면은 그때도 마찬가지로 첫 해에는 10팀 했으면 8, 9개 팀이 1년 만에 폐업을 했습니다. 예. 2년에는 5, 6개 이제 그 확률이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쌓이고 전국에 오픈했던 뭐 가까이에는 목포에 가장 많이 있었지만 지금 뭐 인천 영종도, 세종 그리고 뭐 남양주 다산 신도시부터 전국 각지가 또 있고 지금 하여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200개가 넘었던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네네네. 그렇군요. 네네네. 근데 이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네네. 저는 이제 전국에 예를 들어서 세종시에 가면은 세종시가 어디가 번화가인지 네네네. 또 다른 도시 영종도를 가면 영종도에 어디가 번화가인지 이게 잘 모르거든요. 네네네네. 어느 동네에 가면은 어느 상권이 제일 이런 것이 다 머릿속에 나와요. 하면은 이제 이제 인터넷이 너무 발달돼 있어서 찾기는 하는데 저희는 이제 반대로 저희가 상권을 만든다라는 자신감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네, 잘 되는 데를 좀 빠져 있는 집이지만 줄 서는 집들이 그 골목에 모이면 충분히 거기가 중심 상권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또 반대로 창업을 시킬 때 뭐 어디 특정 지역 뭐 광주로 따지면 어디 번화가에다 하려고 하지 않고 좀 벗어나더라도 월세도 좀 저렴하고 예. 또 사람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고 또 시설이 하나도 안 돼 있는 것보다 좀 돼 있어서 그거를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좀 생각을 하는 편이긴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좀 역시 이제 보는 안목들이 틀린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보면. 그래서 아주 저렴하면서도 청년들이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 준다는데 저도 같이 이제 공감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창업 전문가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네네. 사업을 하면서 창업 전문가로도 활동을 하게 되는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죠? 네네. 예. 그 어렸을 때는 엄청 그 영업 그 20살 초반부터 이렇게 용품점, 예, 예. 축구 용품점을 오랫동안 지방에서 하다가 너무 제가 이제 그 영업을 하고 다니다 보니까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나한테 이렇게 찾게끔 오게끔 하는 걸 좀 하고 싶다. 그랬었는데 그러다가 장사를 시작했었어요. 네, 장사를 한 3, 4년 했는데 3, 4년 동안 이거 혹시나 아시는 분이 보면 웃으실 거예요. 아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한 20억 정도를 까먹은 것 같아요. 그래요? 장사를 해가지고. 와. 네, 근데 그때도 그냥 사람들이 오니까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고 가게를 열었는데 결론은 제가 관리를 안 하고 오토 표현을 그냥 자동으로 돌리는 시스템을 했었는데 그런 게 처음에는 잘 되다가 점점 매출이 빠지고 장사가 이제 안 되다 보니까 마이너스를 보게 되고 그러다가 또 욕심이 나니까 계속 펼쳤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다가 제가 이 길로 왔고 또 하다 보니까 좀 더 안전할 수 있는 길, 잘할 수 있는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그 경험에 의해서. 네, 맞습니다. 네네. 20억 정도를 그 적자를 보고 그 돈을 다 없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어느 정도 규모로 그 사업을 처음에 시작을 하셨습니까? 제 처음에는 그냥 장사를 시작하게 된 게 이 장사라는 표현이 구체적으로 네. 어떤 장사는가 네네네. 하신지. 고깃집, 보쌈집도 했었고, 보쌈집. 네, 그리고 뭐 병원에 있는 편의점 같은 것도 했었고, 그리고 무슨 대학교 앞에서 룸소주방 같은 대학교 앞에서 네. 그런 장사도 해보고, 그리고 또 가장 많이 까먹었던 메이커에 있는 커피숍을 했었는데 거기서 돈을 많이 까먹었었어요. 메이커에 있는 커피숍. 그게 몇 년 안 됐었어요. 한 5년 정도. 예, 거기서 가장 돈을 많이 까먹었어요. 그러셨군요. 네네네. 그럼 지금 어느 정도로 지금은 이제 한 5년이 지난 상황에서 어느 정도 약간 복구가 되는 상태입니까? 다 뭐 친정 정리를 다 했고요. 네. 진작에 복구를 다 하셨어요? 친정 정리를 했고 그러시군요. 지금 하여튼 뭐 이렇게 즐길 수 있도록 그 정도는 다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창업하시는 분들 가장 걱정을 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창업하시는 분들이 막 걱정거리가 많잖아요. 네네. 이게 어떤 걱정거리가 가장 많은가? 예. 두려움이겠죠. 너무 많이 망하는데 이것을 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뭐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프랜차이즈를 찾고 또 프랜차이즈들이 요즘에는 좀 많이 나왔는데 단발성이 너무 많습니다. 뭐 1, 2년 하면 이렇게 끝날 수도 있는데 또 큰 것들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비용에 대한 회수를 언제 하나 이런 걱정들, 이게 뭐 자영업은 끝없는 걱정이고 또 끝없는 걱정 속에서도 탈출구가 자영업이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프랜차이즈를 많이 이렇게 선호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프랜차이즈를 하게 되면은 프랜차이즈에게 가져가는 돈들이 더 많아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보면. 네. 그게 과연 이렇게 소작업으로, 자본으로 영업하시는 분들이 네. 그 프랜차이즈 비용을 주고, 대고도 그게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대체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10%라고 봅니다. 이제 잘 만들어놔서 정말 그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돈 벌 수 있게끔 구조를 잡아놓은 게 한 10% 정도? 좋은 브랜드도 분명히 많습니다. 근데 거의 좋은 브랜드들보다 그냥 자기들 목적에 맞춰서 뭐 물류라든지 로열티, 이슈화 만들어서 그런 공사에서 이렇게 뭐 이익을 취하는 그런 회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피해를 보는 게 저는 그 장사를 하려고 하는 자영업자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피해보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까? 저도 많이 봤죠. 어느 정도 프랜차이즈로 본다면 네. 뭐 예를 들어서 한 10명이 프랜차이즈를 한다. 네네네. 몇 명 정도가 그런 나중에 이제 후회를 하게 되는 그런 그 케이스가 있던가요? 저는 한 6, 7명은 후회를 하고 한 2, 3명은 그냥 유지 정도? 정말 10명에 1명 정도만 벌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이제 프랜차이즈를 선호할까요? 근데 일단은 창업하기가 쉬울까요? 경험이죠. 이제 자기가 그런 시스템이나 뭐 만들어진 게 없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없으니까 네, 맞습니다.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지금 로열티를 주고 사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그 비용까지도 장사를 해서 벌어야 되는데 네네, 맞습니다. 요즘은 잘 안 되잖아요.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어서 하여튼 장사하시는 분들이 특히 코로나가 이렇게 심해지면서 더 타격을 받는 거죠. 네, 더 타격을 많이 받고 특히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있습니다. 뭐 직원도 20, 30명 수 그런 데들은 지금 이 1년
7개월, 6개월 사이에 거의 한 90%는 문 닫았다고 봅니다. 오히려 내가 네네. 스스로 이걸 이겨내고 네네. 그냥 내가 스스로 이렇게 하면 네네. 좀 장사가 안 되더라도 이익금 좀 덜 가져가더라도 버티는데 네네네. 프랜차이즈는 장사가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거기에 대한 로열티를 줘야 되는 네.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 네, 바로 맞습니다. 그런 건가요? 네, 근데 또 네. 보도 저희가 뭐 안 좋은 것만 얘기하고 있는데 좋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예, 예. 뭐 기업 중에서는 뭐 임대비를 지원해준다든지 음. 물류비를 지원해준다든지 아니면 또 로열티를 일정 부분 안 받겠다 하는 데도 있고 좋은 데도 있지만 본인들도 이제 회사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계속 그래서 지금 뭐 프랜차이즈도 엄청 많이 생기고 또 엄청 없어지고 부도도 많이 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 실제적으로 프랜차이즈에다가 계약금 주고 뭐 이런 돈을 주고 네네네. 하다 없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으면 그거 어디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거의 보상 못 받고 그냥 혼자 소가리 하다가 아. 이제 시간도 뺏기고 돈도 뺏기고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또 너무 많죠. 그렇군요. 이게 이게 순탄한 것만서는 아니네요. 네, 그냥 텔레비에서 보면은 항상 장사해서 많이 번다고 하니까 또 주변에도 잘하는 사람 근데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아무리 좋은 브랜드를 가지고 와도 네. 운영자라고 생각합니다. 운영자가 정말 잘하면 예. 하고 또 좀 안 좋은 브랜드도 정말 운영하는 사람이 자기 것처럼 목숨 걸고 하면 또 잘 되는 경우도 많이 봤기 때문에 또 너무 프랜차이즈를 탓만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프랜차이즈가 아니더라도 네네네. 내가 어느 가게가 보니까 장사가 좀 되는 것 같더라. 네네네. 근데 그 가게를 좀 한번 인수를 해서 해볼까? 네네.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을 거예요. 네네네. 그때 가장 중요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너무 이제 안 해보다 보니까 막 음. 자기가 본인이 매출표가 이만큼 찍은다. 수익도 이만큼 났고 그래서 권리금 이만큼 받고 이제 인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저는 아무 필요 없다고 보는 겁니다. 장사 잘 되는 데를 가져오면 좀 버틸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아까 전에 한 20억 까먹었다고 했을 때 네. 장사 엄청 잘 돼서 한 달에 한 2, 3천만 원 버는 가게였는데 네. 처음에는 2천만 원 벌다가 1,500 벌다가 점점 이렇게 줄어들거든요. 관리 안 하면 그래서 그렇지. 관리를 안 해버리면 그건 똑같다고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무작정 보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정말 자신이 있고 본인이 이거는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것이면 과감 없이 투자를 해도 되지만 사람 써서 그냥 고정적인 비용 나온다고 생각하면 저는 안 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예, 이제 그 기존에 있는 그걸 모방을 하고 그 사람의 어떤 덕을 보기보다는 네네. 본인이 인수를 했을 때 자기가 얼마만큼 더 많이 열심히 네네. 가게를 위해서 홍보하고 뛰고 그 뭔가 연구를 하면서 새로운 것을 찾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네. 어떻게 보면 아주 평범한 이론 같기는 합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장사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을 가끔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냥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패를 걱정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은 평소에 고기를 좋아하십니까? 제일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우리 해물도 있을 것이고 네네. 육고기도 있고 네네. 뭐 다양한 이렇게 요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이 육류를 가장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육류를요. 네네네. 그러면 네. 지금 이제 창업을 하시고 이제 창업을 시켜주고 다니시잖아요. 이렇게 네네. 창업을 알선해주고 네네. 도와주고 이렇게 네네. 다니는데 전체 어떤 창업하는 그 횟수 중에서 네네. 육류를 선택하시고 말하자면 고기 종류를 그 판매를 하는 그 가게가 평균 몇 프로 정도나 될까요? 프런테이지로 보면 한 몇 퍼센트가 프런테이지가 좀 되는가요? 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꼭 육류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전국에 줄 서는 집, 줄 그러니까 서는 맛있는 집. 집 네. 이런 데를 하다 보는데 거의 비등비등한 것 같아요. 다 이렇게 저희는 여러 가지 좀 이렇게 퓨전 음식도 있고 중식도 있고 또 곱창집, 고깃집 있는데 거의 또 곱창집도 고깃집으로 본다고 하면 고기가 그래도 한 절반 정도의 포지션을 차지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이제 대표님이 창업을 해주는데 중국 식당도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중식당이나 이런 것은 과거의 전통적인 중국 식당이 있는가 반면에 네네네. 최근에는 젊은이들을 위한 어떤 퓨전 중국식도 있잖아요. 네네네. 예, 그런 그 음식이 실제로 보면은 그 옛날 과거의 음식과 지금 현재 음식의 차이점이 혹시 있던가요, 이렇게요? 아니, 저희는 차이보다도 그것도 저희가 직접 이렇게 서치해서 만들었고 비용을 주고 저희가 브랜딩을 해봤는데
확실히 저는 옛날 음식이 더 맛있고 정말 그분들의 그 좀 손맛이나 정성이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뭐 중식당도 마찬가지로 브랜디가 너무 많아서 너무 많죠. 네, 아주 이제 상호 방송에서 상호를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요즘에 중식 프랜차이즈도 엄청 많이 생기고 있는데 먹어보면서 느꼈던 것은 절대 옛날 맛 따라가지 못한다. 퓨전이 옛날 맛. 근데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또 그런 음식을 또 좋아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홍보가 무서운 거죠. 예. 줄 서는 집, 그리고 특이한 집, 그리고 사진 찍기 좋아하는 집들을 사람들이 찾아다니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요즘 젊은이들이 더 좀 환호하고 또 찾아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대표님께서는 컨설팅 할 때, 네네. 창업시켜주고 할 때, 네네. 컨설팅 할 때, 지금 같은 그런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좀 비중에 두고 네네. 컨설팅을 이렇게 해드리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아, 네네. 그렇군요. 역시 그 다양한 그 생각을 가지고 네. 여러 각도에서 이제 분석을 하면서 이렇게 컨설팅을 해주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예, 네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대표님이 고기를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네네. 손님 모셔놓고 음식도 주지 않고 계속 말씀만 나눴는데 네네. 제가 오늘 이 집 고기가 좀 특별하다고 그래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집 고기를 한번 먹으면서 우리가 좀 맛도 평가를 하고 네네. 또 계속해서 그 컨설팅에 대해서 네네. 창업 컨설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노하우를 좀 더 많이 말씀해 주시면 고마울 것 아,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네. 네, 실례하겠습니다. 아, 예. 네, 한국 대표 메뉴 덜미살 나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지금 돼지고기예요, 소고기예요? 네,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가 매우 독특하게 생겼는데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목덜미살인데 꼬들살이라고도 불리고 목덜미살. 드실 때 꼬들꼬들한 식감이 특징입니다. 그렇군요. 네. 한번 한번 조금 먹어봐야 돼요. 구워드리겠습니다. 저 사실 이렇게 생긴 고기 처음 봐요. 네, 이게 많아서 좀 거부감이 있었는데 먹으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제가 제주도에서도 목덜미살을 한번 먹어본 적이 있는데 네. 그 색깔이 이거하고 좀 틀린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거기 그때 먹을 때는 아주 그 조금 뭔가 좀 쫀득쫀득하게 좀 질긴 느낌. 네. 뭐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근데 네. 상당히 맛있었고 네. 고소하고. 네. 오늘도 아마 그런 고소한 맛이 나올지. 네. 오늘 또 좀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근데 사장님 이 고기는 좀 이렇게 양이 좀 많이 나옵니까? 돼지 한 마리 잡으면? 그렇게 많이 나오는 부위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좀 특별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한라 방식으로 조금 숙성을 거쳐서 네. 고기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가게에서만 나가는 고기. 맞습니다. 그 지금 현재 광주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고기가 나가는 집은 없다. 거의 없습니다. 없다고 네, 봐야 되겠죠? 네, 많이 저도 사실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네. 그렇다면 이 집이 최초라고 얘기를 해도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근데 원래 그 돼지고기 약간 그 기름, 비계가 있는 데가 있잖아요. 네. 이렇게. 네. 사실 그쪽이 좀 쫀득쫀득한 맛이 있는데 네. 약간 좀 그런 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비계 비율이 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여기는 이게 주력 메뉴예요? 예, 고기 중에서 예. 가장 제일 고객님들이 반응이 좋은 메뉴입니다. 예, 고객들이 반응이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실제로 먹어보면 저도 처음- 똑같은 예. 얘기가 나올랑가 모르겠는데 예, 예. 고객분들이 기존에 네. 이제 삼겹살이나 이런 그렇죠, 목살 그렇죠. 이런 거 위주로만 드시다가 네네네. 정말 처음 맛보는 이런 네, 식감이라고 그래요? 네, 그리고 되게 맛있다고 네, 많이들 그렇군요. 해주십니다. 그래서 단골 손님들도 많이 오시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근데 제가 봐도 와 고기가 좀 독특해요. 네. 물론 이제 지금 빨리 손이 가야 되는데 이거야 먹으니까 네. 좀 천천히 먹겠습니다만은 이게 이름이 뭐라고요? 덜미살? 예, 덜미살입니다. 덜미살. 저는 덜미살이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어요. 네. 솔직히. 네. 예. 요즘 프랜차이즈들 가게들 중에서 이제 꼬들살이라고 선배들이 좀 있었는데. 꼬들살. 네, 이걸 또- 꼬들살로 표현을 네, 또. 그런 데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근데 미개가 기름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보니까 기름이 별로 안 나와요. 네, 맞습니다. 그게 특징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 사장님이 아주 네. 잘생긴 사장님께 직접 구워주시니까 고기 맛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예. 맛있게 준비하겠습니다. 네. 이 고기를 먹으러 오시는 손님층들은
주로 네. 어느 그 세대들이 좀 많은가요? 제가 처음에는 네네. 좀 어리신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뭐 어리신 분들은 물론이고 젊은 사람들? 예, 물론이고 이제 저희 부모님 같은 세대 분들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부모님 같은 세대 나이 드신 분도 입맛이 살아있거든요. 네네네. 저희들 지금 뭐 여기 방송에서 여러 군데 돼지고기집 많이 소개를 해봤지만 나름대로의 각자 자기만의 특성들이 다 갖고 있어요. 네, 고기 씹는 맛이라든가 뭐 어떤 그 부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오늘 여기는 상당히 새로운 그런 덜미살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만은 아주 좀 독특하게 고기 맛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처음엔 이제 먹어도 됩니까? 예, 드셔도 예, 됩니다. 처음에는 이 간장에 찍어 먹어요? 여기 멜젓 소스입니다. 이게요? 예, 예. 이렇게 하고 우리 저 대표님 네. 좀 한번 드셔보세요. 네. 드시고 대표님도 좀 맛을 좀 평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처음에는 이렇게 맛을 평가할 때는 이게 파절이에 상추를 안 싹을 때 한번 먹어봐야겠어요. 예. 자, 쫄깃, 쫄깃. 육즙이 나오는데 고기 냄새라든가 이런 거 전혀 없네요. 네. 매운데 쫄깃쫄깃해. 이게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사장님, 예, 많은 분들이 저하고 똑같은 표현을 하시나요? 맞습니다. 역시 딱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입맛, 고기 맛을 아는 사람들은 네. 다 똑같은가 봐요. 네. 비계가 있어 좀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 먹다 보면 이 비계가 아니, 저는 네, 전혀 그냥- 거부감 없는데요. 네, 맞습니다. 돼지고기 기름 다 있죠. 네. 자, 대표님, 이번에는 우리가 깻잎에다 한번 싸서 한번 먹어볼까요? 네. 이거. 오늘 좀, 저는 특별한 고기를 좀 맛을 보네요. 자, 드십시오. 네. 사장님, 그냥 2점씩 이렇게 2개씩 말아서 더 먹어도 돼요? 예, 좋습니다. 예, 얇게 그렇군요. 잘려져 있어서. 그러니까 상당히 얇아서 예, 예. 씹는데 아주 부담이 없어요. 네, 맞습니다. 네, 마늘도 하나 넣고. 야. 우리 대표님 평소에 고기를 좋아하세요? 많이 먹는 편입니다. 근데 이 고기는 좀 특별한 거 더 많이 드실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예약전화 엄청나게 많이 와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사장님, 예, 예약 전화가 막 줄을 잇네요. 예, 맞습니다. 이게 뭐, 해 떨어지기 전에 저 좌석에 꽉 차버리는 거 아니에요, 또? 예, 네, 맞습니다. 해지기 전에? 다른 고기는 안 파나? 이 고기만 파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 다른 고기도 판매하고 어떤 있습니다. 고기를 주로 파세요? 이제 목살이랑 삼겹살 음. 그리고 막창. 다양한 고기가 예, 예. 있는데 예, 예. 대표 메뉴가 이게 대표 메뉴다. 네. 그렇군요. 왜 그러냐면 돼지고기, 목살 또 삼겹살 막창. 이런 거 막창 예, 예. 그거 좋아하는 분도 있어요. 기존에 있는 손님들이. 맞습니다. 예. 그런 손님들이 이걸 좀 새롭게 먹어보면 네. 이 맛에 또 빠져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군요. 전국을 돌아다니시나 고생하시는데 스태미너가 좀 측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특별한 음식이에요. 네. 사장님, 이 맛있게 먹은 게 기분 좋으시죠? 아, 예, 너무 좋습니다. 예, 아니 맛있는 게 맛있다고 해야지. 네. 맛없는 걸 어떻게 맛있다고 할 수가 맞습니다. 없죠. 예. 우리 창업 전문가 네. 대표님이 이 고기를 드셔보시고 네네. 고기의 맛을 평가를 한번 해주십시오. 그럼 나는 여기를 이제 몇 번 와봤지만 맛도 맛인데 좀 사장님이나 이게 일하시는 분이 좀 젊고 활력도 있고 이게 항상 음식 맛이 다 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또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엄청 저렴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4명이 와도 딱 술을 먹고 요즘 뭐 시국에 맞춰서 가장 사람들이 아. 좋아하는 음식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이따가 또 보시면 시그니처 그 라면 국밥이라는 게 있는데 아. 그거는 정말 드시면 뭐 그래요? 두세 그릇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요? 네네네. 꼭 먹어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네. 아, 고기 먹고 거기에다가 남는 고기도 같이 넣어서 네. 같이 먹으면 라면 국밥까지. 예, 예. 와. 라면 국밥도 있는데 라면 그게 국밥. 아주 여기 대표 메뉴라고 젊은 아. 친구들이 또 그거 먹고 싶어서 오는 사람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네. 대표님 우리가 이 고기를 먹고 네, 네. 나서 라면 국밥도 좀 한번 끓여 시켜서 한번 먹어보고 네, 싶습니다. 네, 그 대표님 네. 우리가 보통 그 흔히 이런 말을 표현을 하죠. 웨이팅 걸렸다. 네, 네, 네. 또 웨이팅 걸렸다가 무슨 표현이에요? 무슨 뜻인가요? 요즘에 그 젊은 친구들이 맛집을 많이 가지 않습니까? 예. 맛있는 집을 가면은 이제 테이블이 꽉 차서 밖에서 대기표 뽑고 기다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안 기다리고 딴 데로 가거든요. 특히 뭐 이게 이게 표현을 하면 지역 성향도 또 있습니다. 아, 특히 그래요? 저희 전라도 분들은 그런 집 꼭 기다려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또 기다려서 먹는 사람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도 보니까 예약 전화가 많이 와요. 네, 네, 네. 근데 이런 데는 예약보다는 오시는 손님들 위주로 이렇게 막 많이 받는 건가요? 네, 들어와서 받고 또 이제 꽉 차 있으면 그때부터 이제 웨이팅을 걸어서 대기 걸려서 기다리는 사람 기다리시라고? 순서대로 네네네. 그리고 아, 그래요. 네. 지금 이 시간에도 창업을 꿈꾸는 분들이 많아요. 네, 창업을 꿈꾸면 중요한 게 네. 맛집 위치, 네네. 음식 맛, 네네. 운영자 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생각도 안 하고 마지막 3번 운영자라고 생각합니다. 운영자. 네네네 맞습니다. 예. 왜 운영자가 가장 중요할까요? 물론 아까 좀 나오긴 나왔습니다만은. 저를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제가 장사에서 이렇게 큰 손실도 보면서 했던 것처럼 장사를 너무 쉽게 생각했었고 무조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가게들을 했었는데 저희 지금 저희 이제 집사람도 지금 커피숍이랑 하고 있지만 네. 저희 와이프도 원래 그 미용을 했던 사람인데요. 네네. 어떻게 하다가 이제 커피숍을 하게 됐는데 너무 잘해요. 그리고 와이프가 하면서 저한테 했던 말이 오빠는 절대 가게 하지 마. 할 사람이 아니다. 그래요? 가게는 정말 본인이 직접 이렇게 뭐 관리도 잘해야 되고 로스도 있으면 잡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무조건 차려놓고 이렇게 수익만 받으려고 하다는 이런 생각을 갖다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최근에 오픈을 많이 시켜보다 보니까 정말 운영자가 정말 중요하구나. 아무리 좋은 브랜드를 줘도 주인이. 아무 브랜드를 줘도 운영 잘못하면 바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위치도 중요하고 뭐 하지만 저는 가장 좋은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게 운영하는 사람. 운영하는 사람이 어떻게 네.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 네, 맞습니다. 이런 말씀. 네네. 대표님 좀 드시면서 말씀하시죠. 네네네. 예. 대표님 이런 정도의 네네. 그 창업을 하려면 네. 보통 그 비용이 네. 어느 정도나 들어갔습니까? 사실 그 창업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이 막 무서워서 많은 돈 막 억 단위를 막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하다가 네네네. 장사 안 되면 한꺼번에 쫙 가볼 수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는데 네네. 이 정도 가격이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여기는 제가 그 4천만 원 정도에 오픈을 한 가게입니다. 4천만, 네, 4천만, 네. 더 놀라실 것은 와. 보증금 빼놓고 간판 그리고 에어컨 안에 있는 모든 집기 포함해서 그 금액에 있습니다. 4천요? 네, 맞습니다. 이야. 저는 제가 장사하는 볼 때 이 냉장고값만 4천원 많이 넘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다 지금 보고 계시니 저런 에어컨들부터 안에 있는 집기들이 다 중고를 넣은 것들도 있고요. 또 바닥도 보셨다시피 직접 이렇게 우리 사장님이랑 같이 해서 이렇게 바닥도 직접 이렇게 페인트 칠하기도 하고 이렇게 에폭시 칠하기도 하고 또 이런 느낌들도 이게 보면 맹자 사진 엄청 이뻐 괜찮지 않습니까? 네, 화려한 거보다는 네네네. 그 실질적으로 좀 돈이 덜 들어가면서 맞습니다. 깔끔하게 하는 맞습니다. 네네. 그런 그 디자인을 네, 선택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네네. 그런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다 그래서
이 놈들이 보면 놀래긴 하지만 제가 이제 그때 창업을 계속 해보면서 화려하다고 잘 되는 건 아니다, 식당은. 저는 이제 뭐 제가 뭐 골프장도 운영도 하고 있고 네. 뭐 제가 하고 있는 가게도 몇 개 있지만 그런 데는 또 깔끔하게 해놓습니다. 커피숍 같은 경우는 깨끗해야 되고 네. 뭐 이렇게 사람들이 이용할 때 기분 좋아야 되지만 식당은 저는 그런 깨끗하면 좋겠지만 이 정도의 그 느낌의 음식이 맛있으면 충분히 올 수 있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는 네. 준비 단계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네. 그 준비 단계가 어떤 게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창업을 내가 하겠다 그러면 네. 이분에게 준비 단계를 이렇게 준비를 할 때 네네. 어떤 것을 준비를 시키는가요? 성공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고 다른 생각보다 이걸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한테 오게끔 만들고 성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이게 가게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진짜 홍보도 잘해야 되고요. 이 홍보도 요즘에는 정말 뭐 SNS 홍보, 뭐 인터넷 네이버 이런 홍보도 있고 또 반대로 오는 손님들한테 친절 서비스 정말 친절해야 되고 정말 기분 좋게 먹게끔 해줘야 되고 항상 깔끔하게 음식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 이 모든 것이 저는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만 보면 안 되고 요즘에는 멀티 나는 뭐 정말 친절하면서 홍보도 하고 정말 가게 관리 잘하고 이게 잘 돼야지 저는 그게 장사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문만 열어놓는다 다 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손님을 맞을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것이 네네. 가장 중요하다. 네, 맞습니다. 그 중에 손님이 오면 서비스도 잘해야 될 것이고 맞습니다. 그 서비스라는 게 제가 볼 때는 뭐 다른 음식을 많이 주는 것보다도 네네. 말 한마디라든가 그 손님에 대한 어떤 그 손님이 기분을 좋게 만드는 그 단어들 이런 것들도 참 필요할 것 같아요. 엄청 중요하다고 그게 생각합니다. 상당히 그 중에서 상당히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습니까? 재방문이라고 하거든요. 재방문율. 요즘에 예. 고객들이 그 표현을 할 때 재방문율이 나는 이 다음에 이 가게를 가겠다 안 가겠다가 나오는 건데 예. 재방 또 하고 싶다 이렇게 올리다 보면 그런 가게들은 점점 단골이 쌓여서 손님들한테 홍보가 되면서 입소문이 나는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건 처음 창업을 했을 때 네네. 한 번 왔다 가고 그다음에 안 오면 어려움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다시 오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으면 네네. 그 가게는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 아, 같네요. 맞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이게 지금 옛날 같으면은 우리가 SNS나 이런 그런 것이 없었을 때는 인터넷이나 이런 게 없을 때는 먹고 갔을 때 이 사람이 과연 어떤 표현이 있었을까 네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다 나옵니까? 다 나옵니다. 뭐 어떻게 소문이 나옵니까 이게? 전국에 저는 이제 계속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집들을 많이 돌아다녀보고 또 그 맛있는 집을 전국에다가 이렇게 창업도 시키면서 매칭시키는 역할도 하다 보는데 잘 되는 집들은 하여튼 딱 뭔가가 있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항상 젊은 친구들이 사진 찍기 좋아하고 맛도 있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게 자랑처럼 이 자기 SNS에다 올리다 보면 그 가게들이 계속 소문이 제가 홍보를 많이 하지 않더라도 계속 자기 알아서 홍보되는 거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예. 자, 사장님. 네. 여기 또 아주 뭐 저기 라면국밥. 네. 그 라면국밥이 또 별미란 예, 소문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예, 예. 그 라면국밥을 우리가 또 맛을 봐야 되지 않겠나요? 맞습니다. 예, 네. 라면국밥 준비 좀 네, 해주시죠. 바로 예.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실례했습니다. 자, 또 대표 메뉴 라면. 예. 이게 아까 그거군요. 예, 맞습니다. 예. 네, 저희 라면국밥은 그냥 예. 일반 라면은 아니고요. 저희 라면에 떡이랑 계란 그리고 저희 특제 소스로 예, 라면국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게 또 사람들이 또 이게 입맛을 또 자극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야. 우리 게스트 먼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손님을부터 드려야죠. 예. 야, 근데 소스가 걸쭉해요. 그냥 보통 라면하고 틀린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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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라면국밥 감사합니다. 드릴게요. 네. 예. 우리 대표님 드셔보시고 네네. 이거 라면 국밥을 드시는
중에 네. 또 대표 삼겹살, 목살이죠? 삼겹살입니까? 예, 삼겹살. 삼겹살을 또 우리가 맛을 또 안 볼 수가 없잖아요. 네. 저는 이게 덜미살만 있는 줄 알았는데 삼겹살도 있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장님, 네. 그 라면 국밥은 보니까 떡도 들어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계란도 들어가 있고요. 예, 계란은 반죽으로 저희가. 일부러. 예, 예, 맞습니다. 아, 이게 또 별미네요. 예, 맞습니다. 오. 아니 그냥 밥도 들어가 있어요. 밥도 들어가는데 맛있다. 우리 사장님 음식 솜씨가 장난이 아닌데요. 감사합니다. 네, 이건 또 어떻게 개발을 또 했어요, 이렇게. 저희가 이제 라면은 누구나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조금 더 좀 특별한 맛의 라면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예, 개발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장님 이거 여러 차례 시행착오 끝에 나온 건가요? 네, 맞습니다. 몇 차례 얼마나 이거 고생을 하셨어요? 한 라면 한 100개 넘게 끓이다가 예, 나온 것 같습니다. 야, 라면이 불지도 않았어요, 근데. 예. 손님들이 고기 먹고, 그러니까 술 먹고, 이 음식을 잘 안 먹고 그냥 그대로 가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다 밥알도 들어가고 라면도 들어가고 이 계란 반숙으로 해서 딱 먹으면 다음날 아침에 속이 확 끓을 것 같은데요. 여기다 또 이렇게 술 좋아하시는 소주를 또 시키셔가지고 한 병 더 드시는 분들도 아, 주변에 여기에 마지막 소주를 네. 사장님 소주 한 병 넣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요. 네, 네, 네. 우리는 이제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익는 냄새가 아주 맛있게 나. 이거 먹고 이제 네. 저것도 한번 맛을 봐야 되겠어요. 와, 속이 싹 풀려. 술도 안 먹는데 속이 풀리죠? 와, 나 이거 사람들 좋아하겠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 사장님 여기서 젊은 사장님이 예. 직접 쓸어주고 이러니까 이거 대박 날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느낌이 정말 좋아요. 고기 맛있고, 특별한 고기에다가 이런 거 이렇게 개발하고 오면 사람들이 좋아하죠. 제가 오늘 느낀 것은, 우리 광주에서 고깃집 많이 다녀봤지만, 이렇게 그 특별한 음식들을 한 적이 없어요. 덜미살이라든가, 물론 이제 이런 것은 이제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이제 먹어보면 또 고기 맛을 알겠지만, 또 이렇게 그 술국 같이 해가지고 라면, 국밥, 이렇게. 점심 때 라면 국밥만 팔아도 될 것 같아요. 아,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먹은 수술 이렇게 굽고 있어요. 뭐 깍두기 쓸듯이. 야, 이게 또 별미네요. 삼겹살도 저희가 72시간 정도 숙성을 시켜서요. 아, 예. 삼겹살 숙성을 예, 시키시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 삼겹살보다 조금 더 깊은 맛이 있습니다. 아, 그 삼겹살도 숙성을 시킨 삼겹살과 직접 이렇게 바로 나오는 삼겹살하고 맛이 틀리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네, 72시간을 숙성을 시키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저온에다가. 네, 그 온도에 저희만의 온도로 해가지고. 네, 그렇군요. 이야, 맛있게 보인다. 아, 이건 또 뭐죠? 명이나무. 명이나무. 이야, 이게 이런 게 또 있었네요. 이렇게 한 2개 정도로 딱 싸가지고. 예. 아, 이건 육즙이 술술술 나오네요. 네.
다 익었죠? 예, 이게 다. 좀 덜 익었나요? 거의 다 승질이 익었어요. 급해가지고 많이 이제 좋은 고기는 빨리 먹으려고 막 하다 보니까 자, 이 고기가요. 한번 보세요. 이거 완전 깍두기. 예.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우리 대표님, 예. 쨍 한번 해볼까요? 메인 한번 내세요. 예.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메인함을 하고, 삼겹살하고, 삼겹살 두어 먹었는데, 육즙이 쫙 흘러요. 잘 어울립니다, 아주.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대표님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네. 많이 그 소상공인들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분들에게 혹시 꼭 전하시고 싶은 어떤 그런 메시지가 있을까요? 저 또한 뭐 저기 창업을 하면서도 저희도 지금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게들이 한 30개 정도 됩니다. 아. 네, 저희도 마찬가지로 힘들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좀 이렇게 쓸 수 있고 또 이제 거의 막바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언제 예.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안에 끝나기를 바라고 있는데 조금만 네. 더 버티시면 좋은 밝은 빛이 보이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더 노력하시고 좀 더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를 항상 연구를 하시다 보면 예전에 살짝 더 손해봤던 것을 앞으로 더 미래에 훨씬 더 많이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또 네. 그렇게 되기를 바라봅니다. 네, 그래요. 네네. 자, 끝으로 이제 앞으로의 어떤 계획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저 네. 대표님이요. 네네.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한 6년간 200개 정도의 창업을 했는데 처음에는 실패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저 또한 실패 안 하는 창업을 그래서 말씀드렸던 뭐 소자본 창업이라든지 무자본 창업 네. 그리고 또 정말 성공적인 창업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올 연말에 제가 또 아카데미를 이제 체계화시켜서 창업 아카데미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 또한 뭐 일을 빠른 은퇴를 해서 안정적인 삶을 원하고 있지만 그때까지는 바른 창업, 옳은 창업, 1000개의 차감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뭐 또 좋은 나중에 삶을 아까 네. 처음에 말씀드렸던 와이프하고 아기한테 미안하기 때문에 빠르게 해서 이렇게 좀 재미있게 살고 싶은데 하여튼 그거를 다 이루고 난 다음에 또 다음 생각을 또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네. 오늘 귀한 시간 이렇게 내주시는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 우리 대표님 말씀대로 앞으로 1000개의 창업을 하시면서 컨설팅을 잘해서 네네. 이 1000개의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모두 다 성공할 수 있게 네네. 그 많은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그 좋은 말씀 많은 그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아마 오늘의 우리 대표님의 말씀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맛집 없는 화이팅!